그러면 지금 이곳에 저희가 이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출판인회 부회장인 윤철호 사회평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윤 대표는 이제 민간 감시기구인 출판물 불법 유통신고센터 위원장을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직접 출판사를 운영하시고 계신데 네. 이런 사재기 관행 실상 어떻습니까? 네, 지금 출판계에 심각하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정확한 실체는 실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밀히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마다 사재기로 적발되는 출판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재기를 대행하는 업체도 있고, 네. 또 대형 서점에서는 사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매 행위에 대해서 베스트셀러로 집계해주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계 내부에서는 현재 베스트셀러 중에 반은 다 사재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구심까지 갖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네,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윤 대표님, 왜 이 같은 사재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건가요? 네, 첫째는 반칙을 해서라도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일부 출판사 욕심 때문이죠.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자기 출판사의 책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마케팅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는 사재기를 하든 말든 자신들의 서점에서 책이 많이 팔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대형 서점들이 암묵적으로 여기에 공조하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는 사재기를 해도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이 되지가 않고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아주 약하고 그리고 적발해야 할 관계 담당자들은 적극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처벌이 있죠? 약하다는 현재는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하게 돼 있는 게 이제 작년에 새로 생긴 거고요. 최근까지 받은 최고의 처벌은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네, 뭐 여하튼 이번 사재기 논란 시민들도 실망이 큰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사러 갈 때마다 의심이 점점 될 것 같은데 평소에도 베스트셀러 별로 믿지 않았는데 더 믿음이 안 가게 됐고요. 네, 이런 다른 출판사들이 사재기를 통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 비슷한 유혹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저도 그렇고 아마 모든 출판사 사장님들이 그런 유혹을 느낄 겁니다. 다른 출판사들, 남들은 저렇게 해서 베스트셀러 1, 2위가 돼서 유명해지고 또 돈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고 유능한 출판사로 평가받는데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고요. 아마 출판사들마다 책을 내면 마케팅 회의할 때 사재기라도 해서 뭘 해보자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경우들이 없는 출판사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재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이 90년대 이후의 현상인 사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 있는 출판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그나마 제기됐는데 출판인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경험으로 보자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정부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또 그리고 대형 서점들이 여기에 협조를 해주면 되거든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인데 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집계한다는 행위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행위가 아니라 교보문고라든가 예스24가 베스트셀러 목록을 도서 판매 정보를 통해 집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계가 공정하게만 된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 서점들은 지금 문제를 자기들이 공정하게 도서 판매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형 서점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도서 판매 정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 장치를 만들자, 모니터링 제도를.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반대에 부딪혀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좀 말씀하시죠. 현재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벌금으로 처벌을 올리고 그렇게 되면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재기 논란뿐만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돈을 받는 주체가 사재기 대행 업체가 돈을 받아서 그 사재기를 대행해 주는 경우들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 그 교보문고나 예스24나 인터파크에 예. 그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서 판매 실적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 달에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3만 부를 살 필요가 있다고 네. 한다면은 그 3만 부를 사는 그런 일을 어떤 대행업체에 시키는 거죠. 그럼 한꺼번에 3만 부를 사면은 현재는 지금 이미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질 않지만 네. 그럼 좀 더 세련되게 예를 들어서 책들을 구매할 수 있는 리스트를 쪼개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단위로 쪼개서 그거를 하나하나의 책들을 이제 분배해주는 그런 행위를 대행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고 현재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여하튼 그 소비자들, 그러니까 구독자들께서도 이 목록만을 베스트셀러 목록만을 그렇습니다. 믿을 게 아니라 그 네. 내용을 네. 좀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평론 윤철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